납기 준수율 100%, 수중 배수량 3,600톤, 잠대지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완료.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디젤 잠수함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부 해군 조달청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2026년 2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방산전시회 현장에서 그 세 가지 숫자와 마주쳤습니다. 독일의 자료에는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사격 데이터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업계에서 25년을 보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렌트 코번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 조달청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제 직업은 숫자를 읽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무기가 약속을 지키는지, 어느 나라의 기술이 실물로 존재하는지를 수치로 판단합니다. 저는 감정으로 보고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2026년 2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방산전시회 현장에서 그 세 가지 숫자와 마주쳤습니다. 독일의 자료에는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사격 데이터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시장에서 20년 지기 독일 동료 클라우스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업계에서 25년을 보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타와의 국방부 청사 6층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책상에 앉아 세 가지 문서를 먼저 펼칩니다. 해군 운용 보고서, 나토 기술 업데이트, 국제방산거래 동향. 이 세 가지를 읽지 않으면 저는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년째 이어온 루틴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독일 212A 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2001년 킬 조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수함 강국의 기준을 독일에서 찾았습니다. 정밀함, 신뢰성,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기술의 깊이.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 기준에 어디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수치로 말하는 남자.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관계는 보고서를 오염시킵니다. 오직 데이터만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리야드로 떠나기 전날까지는요.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오타와 국방대학원을 갓 졸업한 26살의 저는 해군 조달청 신입 분석관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선임 분석관 웨이드 맥킨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브렌트,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진실은 항상 불편한 곳에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2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조달청 분석관의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의 무기를 캐나다 해군이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조 원짜리 계약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이 실제 전장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무게감을 늘 가슴에 안고 일했습니다. 나토 잠수함 도입 사업에 처음 참여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독일 킬, 프랑스 쉐르부르, 영국 바로우를 매년 오갔습니다. 그들의 조선소를 걷고 엔지니어들과 대화하고 재원표를 검토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쌓아갔습니다. 잠수함 기술의 정점은 유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동료 패트릭 에반스가 제 책상 위에 출력물 하나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실적 분석 자료였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 계약 총액 17조 원. 저는 그것을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탱크 잘 파는 나라야. 잠수함은 다른 얘기지. 패트릭이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이미 그 출력물을 서랍에 넣은 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첫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 에마와 저녁을 먹습니다. 에마는 16살입니다.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넘칩니다. 어느 날 저녁 에마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 한국 잠수함인데 진짜 크다. 화면에는 진수식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지 않은 채 한 번 흘깃 보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상한 걸 추천해줬네. 에마가 아빠 진짜야, 엄청 멋있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무의식 어딘가에 리야드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때까지 파견 명령이 내려온 것은 2026년 1월 말이었습니다. 상관인 앤드류 홀 국장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브렌트, 이번 리야드 세계 방산 전시회에 당신이 가야겠어.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중동 전문가가 아닌데요. 홀 국장이 말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한국이 사우디에 잠수함 패키지를 들고 간다는 정보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어디까지 왔길래? 그러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아직 믿었으니까요. 아내 캐럴이 출장 소식을 듣고 전화했습니다. 또 출장이야? 얼마나? 일주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렌트,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 밤에 잘 못 자는 것 같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캐럴. 그냥 보고서 하나 마무리해야 해. 저는 사실 자신도 모르게 그 서랍 속 폴란드 자료를 밤마다 꺼내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요. 리야드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독일 212A 잠수함 모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제 신념의 상징이었던 그 모형을,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 한국장보고3 기본 재원을 처음으로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보다가 창을 닫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오타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아 패트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잘 다녀와. 한국 쪽 부스 꼭 들러봐.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탑승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제 25년 경력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나를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리야드의 하늘은 맑고 뜨거웠습니다. 캐나다의 1월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뺨을 때리는 건조한 열기 속에서 저는 재킷을 접어 팔에 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우디, 지금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잠수함을 찾고 있는 나라. 홍해 봉쇄에 대한 두려움, 원유 수출로를 지키기 위한 수중 전력. 저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어딘가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열기에 압도됐습니다. 전 세계 41개국 방산업체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의 부스들이 저마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독일 부스로 향했습니다. 클라우스 베커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지기였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눈빛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한국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솟구치는 미사일, 실사격 영상이었습니다. 옆에는 장보고3 실물 모형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사우디 해군 장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서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세계 방산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끝날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브렌트 코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타와의 국방부 청사 6층 창가 자리에서 일합니다. 제 책상에서는 오타와 강이 보입니다. 겨울이면 강이 얼어붙고 그 위로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매우 캐나다적인 아침입니다. 저의 직함은 해군 조달청 선임 분석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캐나다 해군이 어떤 무기를 얼마에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 보고서 하나가 수조 원짜리 계약의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중하고 항상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나토 가입국이 잠수함을 살 때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프랑스 나발그룹, 영국 벳콕, 이 세 곳이 전부였습니다. 아시아권 업체가 나토 회원국에 잠수함을 판 사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잠수함은 신뢰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업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잠수하면 100번 부상해야 한다. 죽지 말자는 뜻입니다.
잠수함은 아주 작은 균열 하나만 있어도 수압에 무너집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잠수함 기술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실패와 개선이 축적되어야 한다고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한국을 25년 동안 눈여겨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2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료 패트릭 에반스였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패트릭은 항상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패트릭이 한국 이번에 또 대박났대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래, 잘 팔더라고 대답하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또 한 명은 제 멘토 웨이드 맥킨지 전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이미 퇴임한 그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끔 저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웨이드는 항상 브렌트, 자네는 너무 확신이 강해.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겸손하게 들으면서도 내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좋은 보고서가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25년 가을 어느 날 웨이드가 점심자리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브렌트, 한국 잠수함 자료 한번 제대로 봐봤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봤죠. 인상적이긴 한데 잠수함은요, 웨이드 경, 다른 얘기입니다. 웨이드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고. 그때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웨이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출근, 3가지 문서 검토, 오전 중 보고서, 초안 작성, 오후에 회의와 자료 검토, 저녁 6시 퇴근. 주말에는 에마와 하키 경기를 보러 가거나 캐럴과 오타와 강변을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시작된 것은 리야드 파견 명령이 내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홀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하나오션이 사우디에 잠수함 토탈 패키지를 제안했어. 기지 건설부터 운용 교육, 부품 현지 생산까지 포함한 패키지야. 사우디 측 반응이 뜨겁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토탈 패키지, 그건 독일이나 프랑스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수준의 패키지를 구성했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쓰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홀 국장이 말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와서 판단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도 참고해야 하니까.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서랍에서 그 폴란드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파견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불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열고 장보고3 관련 논문과 보도 자료를 밤새 읽었습니다. 수중 배수량 3,600톤,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체계, 잠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실전 배치 완료. 저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실전 배치 완료. 독일의 212CD는 아직 완성 전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이었고 실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스코르펜 계열에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컴퓨터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두려웠습니다. 25년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4시,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타와의 1월 새벽은 영하 20도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히터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리야드는 덥겠지. 그리고 한국이 있겠지. 잠수함을 들고서 공항 탑승구 앞 벤치에 앉아 패트릭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형, 한국 부스 꼭 가봐요. 제 직감엔 뭔가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패트릭의 직감. 하지만 저는 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그 비행기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비행기는 저를 진실 쪽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 쪽으로요. 리야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캐나다의 1월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팔에 걸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잠수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짜 전쟁이 아니라 수주 전쟁이. 그리고 한국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그것이 일장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선 것은 2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리야드 국제 컨벤션 센터는 제가 지금껏 본 방산 전시장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41개국 방산업체, 600개 이상의 전시 부스. 저는 입구에서 배지를 받아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체 배치도를 확인했습니다. 독일관, 프랑스관, 미국관, 영국관, 그리고 한국관. 한국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중앙통로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독일관으로 향했습니다. 클라우스 베커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클라우스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잘 왔어, 브렌트.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낮고 약간 건조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이야, 클라우스라고 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부스 안쪽 스크린에는 212CD 잠수함의 3D 렌더링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이었습니다. 매끈한 선형, 첨단 소나 시스템. 그런데 저는 그 옆에 놓인 자료집을 펼쳐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핵심 미사일 시스템 항목에 개발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우스를 봤습니다. 그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독일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관으로 갔습니다. 스코르펜 계열 잠수함의 성능 자료를 훑었습니다. 잠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아예 없었습니다. 프랑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잠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옵션이 있나요? 담당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외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한국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실사격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한켠에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발사심도, 도달거리, 명중 정밀도, 실제 수치였습니다. 렌더링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장보고 3 실물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길이 83.5m, 수중 배수량 3,600톤,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모형 앞에 사우디 해군 장교 3명이 서서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모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한 명은 자료집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 계급장이 가장 많은 장교가 한국 엔지니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통역 없이도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손이 느려졌습니다. 메모하려고 꺼냈던 볼펜이 손 안에서 굳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계약 직전의 눈빛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직전 사람의 눈에는 특유의 빛이 납니다. 조금 깊어지고 조금 느려집니다. 사우디 장교의 눈빛이 그랬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국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오션 담당자가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 영상 실사격 데이터입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4년동의 실사격 결과입니다. 실전 배치 완료된 체계입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한국관 한쪽 구석에 잠깐 섰습니다. 독일관을 돌아봤습니다. 클라우스가 다른 유럽 담당자들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위기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것은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장보고 3, 수중 배수량 3,600톤, 리튬이온 배터리, 수중 최고 속도 20노트, 잠대지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납기 준수율 100%. 저는 그 숫자들을 독일 자료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항목마다 체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표를 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불편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오타와에 있는 패트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자료 더 있으면 보내줄 수 있어? 패트릭이 몇 분 후 답했습니다. 형, 드디어 봤군요.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답장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패트릭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보고서가 틀렸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차갑게 떨렸습니다. 리야드의 밤은 따뜻했지만 저는 추웠습니다. 다음 날 전시장에서 저는 사우디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은 실물이 없습니다. 설계도만 가져왔어요. 우리는 실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실물이 있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대지 탄도미사일도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담당자가 일찍 부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전시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관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 대표단들이 번호표라도 뽑은 듯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고서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타와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전시회 사흘째였습니다. 홀 국장이었습니다. 브렌트, 독일 측이 캐나다 국방부의 공식 채널로 접촉해왔어.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우선 검토해달라는 거야. 중간 보고서 빨리 보내줘.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써두었던 초안이 있었습니다. 독일 우선 검토, 유럽 방산과의 오랜 신뢰관계, 나토 표준 체계 유지. 저는 그 문장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지 않고 닫았습니다. 클라우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브렌트, 우리 오랜 사이잖아. 이번 중간 보고서 신중하게 써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중하게 쓸게, 클라우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하게 쓸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신중함의 방향이 클라우스가 원하는 쪽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석관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쓰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저는 그 질문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독일 우선 검토, 나토 기존 협력체계 유지, 한국은 참고 항목으로 짧게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클라우스로부터 감사 문자가 왔습니다. 고마워, 브렌트.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다시 들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트릭이 그날 저녁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한국이 사우디 해군이랑 1차 기술 협의 마쳤대요. 위탁 운영 얘기까지 나왔다는데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위탁 운영. 그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해군이 한국 해군에게 잠수함 부대 운용 자체를 배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잠수함 운용 기술에서도 세계 수준이라는 것을 사우디 해군이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타와로 귀국한 뒤 저는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불면이 계속됐습니다. 캐럴이 걱정했습니다. 브렌트, 당신 요즘 많이 이상해. 뭔가 있지?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저녁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럴, 나 이번에 보고서를 제대로 못 쓴 것 같아. 캐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믿고 싶은 걸 골랐어. 캐럴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써. 그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렇게 무겁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읽었습니다. 장보고 계열 잠수함의 운용 역사, 1993년 장보고 1 도입부터 시작된 30년의 여정. 처음에는 독일 기술을 이전받아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보고 2에서는 국산화 비율을 높였고 장보고 3에서는 독자 설계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3600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잠대지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저는 그 30년의 궤적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70년 만에 잠수함 강국이 된 나라. 저는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원의 용접공들, 밤새 도면을 수정한 엔지니어들, 100번 잠수 100번 부상을 외치며 바다 밑으로 들어간 승조원들. 저는 25년 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이드 맥킨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렌트,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이튿날 오타와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웨이드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봐. 안에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운용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비공개 자료였습니다. 장보고 계열 잠수함의 30년 운용 데이터, 사고율, 납기 준수율, 성능 유지율,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잠수함 사고율 제로, 납기 준수율 100%, 장기 운용 성능 유지율 세계 최고 수준. 저는 눈을 들어 웨이드를 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야? 웨이드가 말했습니다. 나는 3년 전부터 한국 잠수함을 주시하고 있었어. 브렌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자네가 리야드에서 보고 온 것,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웨이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승조원들은 이렇게 말해. 100번 잠수, 100번 부상, 사고로 죽지 말자는 거야. 그 한 문장이 그들의 정밀함이야. 브렌트, 그 정밀함이 이 숫자를 만든 거야.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웨이드가 말했습니다. 브렌트, 자네 보고서 다시 써야 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웨이드 경. 근데 이거 쉽지 않아. 독일 쪽이랑의 관계, 홀 국장 압박, 그리고 25년에 내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 웨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렌트, 자네가 30년 뒤에 뭘 기억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의 2월 하늘이 낮고 흐렸습니다. 눈이 내리려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이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시간이 얼마야? 저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종 보고서를 내야 해요. 웨이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야지.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전화를 꺼내 패트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패트릭, 나 한국 창원 조선소 방문 신청할 거야. 같이 갈 수 있어? 패트릭의 답은 10초 만에 왔습니다. 당연하죠, 형. 언제요? 저는 처음으로 기다리던 답이 왔을 때의 그 느낌을 그날 받았습니다. 두렵지만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현장 실사 요청을 보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메일이 어디까지 퍼질지 몰랐습니다. 독일 쪽에서 알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홀 국장이 알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브렌트, 한국 조선소 방문 신청했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클라우스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브렌트, 우리 오랜 사이잖아. 이러지 마. 저는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나는 데이터를 봐야 해. 그게 내일이야. 클라우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20년 지기의 전화를 그렇게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홀 국장을 찾아간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저는 국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홀 국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말했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보니 한국장보고삼을 정식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석상 오류입니다. 홀 국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지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브렌트, 독일 측이 이미 공식 채널로 들어왔어. 이거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분석관이 아닙니다. 홀 국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하지만 결론이 바뀌면 책임도 달라진다는 거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25년 경력을 건 선택이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답장이 온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창원 하나오션 조선소 방문을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패트릭과 함께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에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마, 아빠 한국 가게 됐어. 에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진짜요? 아빠 드디어 한국 가요? 잠수함 보러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잠수함 보러. 에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맞아요. 한국 잠수함 진짜 대단한 거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16살 딸이 유튜브에서 먼저 알아챈 것을 저는 25년 경력을 가지고도 늦게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월 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KTX를 타고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논, 크고 작은 도시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창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나오션 조선소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정문 너머로 보이는 시설의 규모가 예상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독일 킬 조선소를 30번 넘게 방문한 저였습니다. 그 규모와 달랐습니다. 더 넓고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현장은 이미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코번 선생님,
오늘 장보고 3 건조 라인과 핵심 시스템 통합 시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보고 3가 건조 중이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도면이 아니고 렌더링이 아니고 실물이었습니다. 강철 선체가 조선소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수십 명의 용접공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박재원 씨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에 눈빛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코번 선생님, 독일에서도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잠수함이 필요하죠. 빅토리아급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가 캐나다 해군의 현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원 씨가 건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독일 기술을 이전받은 게 1990년대 초였습니다. 장보고 1을 처음 만들 때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옆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보고 3는 100% 한국 독자 설계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독자 설계까지. 박재원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저는 그 숫자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고 결국 세계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성비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패트릭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렌트 형, 이거 진짜 제네시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다이에서 제네시스로 캐나다 방산업계에서 통용되던 한국 방산의 이미지가 이 순간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잠대지 탄도미사일 통합 시스템 시설을 본 것은 오전 중이었습니다. 보안 구역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장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발사 시스템의 정밀도, 실사격 후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 저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리야드에서 봤던 실사격 영상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에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중국도 실험 단계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박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가장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선소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흰쌀밥,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는데 된장찌개가 뜨겁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패트릭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맛있는데요. 옆에 앉은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캐나다 분들이 된장찌개 좋아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좋군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패트릭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패트릭이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납기 준수율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보고 1부터 장보고 3까지 모든 건조 일정이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단 한 건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독일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유보트 212A 납기 지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코르펜도 납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만이 단 한 번의 지연 없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생산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창원의 공장에서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창원을 떠나기 전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분석 보고서 수정본.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것은 3월 초였습니다. 저는 패트릭과 함께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홀 국장이 정해준 기한이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을 전부 보고서에 쏟았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장보고 3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반드시 정식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우디 수출 협상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미 프리미엄 방산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 코번이 기존 입장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관의 상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코번 씨, 신중하게 처신해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신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클라우스 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방위산업협회 쪽에서 누군가 저의 보고서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이야기가 패트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패트릭이 말했습니다. 형,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어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 패트릭이 잠깐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서명할게요. 형 혼자 쓰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홀 국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것은 보고서 제출 이틀 전이었습니다. 브렌트, 독일 측이 캐나다 정부의 공식 외교 채널로 압력을 넣었어. 보고서 수정 작업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명령이야.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브렌트. 이건 정치야. 저는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분석관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캐럴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캐럴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브렌트, 당신이 옳은 일을 한다는 거 알아. 그러면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어떤 데이터보다 명확했습니다. 웨이드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웨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렌트, 나는 자네가 뭘 할지 이미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네. 웨이드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네, 브렌트. 그날 밤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창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용접 불꽃, 건조 라인, 장보고 삼선체, 박재원 씨의 눈빛, 그리고 된장찌개를 먹던 그 식당.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을 나는 정직하게 써야 한다. 새벽 4시에 패트릭이 캔 커피 2개를 사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한국 편의점 커피였습니다. 우리가 창원에서 마셨던 것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패트릭이 한 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창원 생각나요? 저는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응. 보고서가 완성된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쓰면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결론. 한국 장보고 삼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반드시 정식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납기 준수율, 잠대지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운용 안전 기록,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역량. 이 4가지 항목에서 한국은 현재 경쟁국들을 명확히 앞서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이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홀 국장을 건너뛰고 캐나다 국방부 차관보에게 직접 보내는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이 제 25년 경력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직후 홀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에마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아빠, 뭔지 모르지만 옳은 일하는 것 같아서 응원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제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코번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리겠습니다. 코번 씨가 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패트릭을 불렀습니다. 패트릭이 들어오자 저는 말했습니다. 됐어. 패트릭이 멍하니 저를 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커피잔을 쳐서 책상 위에 쏟았습니다. 우리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잠수함 수출 관련 1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장보고 3, 사우디 해군, 잠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패키지, 기지 건설부터 운용 교육까지 포함한 토탈 패키지 계약.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올해 클라우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브렌트, 잘했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20년 지기의 그 세 글자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고마워, 클라우스. 언젠가 같이 창원 가자. 클라우스가 답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의 화해였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화해였습니다. 웨이드 맥킨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웨이드 경, 됐어요. 웨이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브렌트. 자랑스러워.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웨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한국 덕분이지. 한국이 증명했으니까. 한국이 증명했다. 저는 그 말을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되새겼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캐나다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 순환 배포되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국제방산 전문 매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조달청 분석관, 한국 잠수함 재평가 촉구 보고서 제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라고. 나토 회원국 담당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코번 씨,
보고서 사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공식 감사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줄이 기억납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진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독일 212A 잠수함 모형 옆에 장보고3 사진을 놓았습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25년의 변화다. 패트릭이 승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에마는 학교에서 우리 아빠 뉴스에 나왔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눈이 시큰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계약이 진전되면서 국제방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와 인도네시아도 한국 잠수함에 문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산 전문 저널에는 한국 방산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격상되었다는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창원에서 박재원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토 방산 세미나에서 발표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국 잠수함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독일 방산 연구소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코번 씨, 동의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그 세미나에서 클라우스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긴 말 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20년의 우정이 한 번의 진실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그 악수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브렌트, 언제 창원 같이 가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지금 저는 캐나다 국방부 한국방산협력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함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다. 다만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싶은 방향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후배 분석관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석관의 가장 큰 적은 부족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을 고르는 편향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그 편향 속에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창원의 용접 불꽃이었고 100번 잠수 100번 부상을 외치는 승조원의 정신이었습니다. 에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이 일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에마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보상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캐럴과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창원에 다시 가서 박재원 씨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3가지 문서를 읽기 전에 한국어 앱을 10분씩 합니다. 새로운 루틴입니다. 웨이드와 함께 창원 조선소를 재방문하는 날도 잡았습니다. 웨이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면이 아니라 사람을 봐봐. 브렌트.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웨이드 경. 제 책상 위에는 이제 2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독일 212A 잠수함 모형, 그리고 창원에서 찍은 장보고3 사진. 저는 매일 아침 그 2가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불편한 곳에 있다. 웨이드가 25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저는 25년이 지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기술도 자본도.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젤 잠수함에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우디가 선택한 나라, 캐나다가 재평가하기 시작한 나라, 나토 공급자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번 잠수 100번 부상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납기 준수율 100%. 그 숫자 뒤에 있는 정신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 놀라운 것이었던 경험이요. 저는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25년 동안 당연하게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면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브렌트 코번입니다. 오늘도 책상 위에서 2가지를 봅니다. 독일 잠수함 모형과 한국 장보고3의 사진입니다. 25년의 편견을 깨준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창원의 용접 불꽃이었고 100번 잠수 100번 부상을 외치는 승조원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목격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